나는 쿠팡을 사용해갖고 이렇게 딱 클릭해서 상품 선택하고 결제하면은 한 10초 안에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제한 걸 또 이제 잘못 눌러서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2, 3일 후에 이제 취소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다 경쟁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좀 확실히 구매부터 결제부터 네. 배송까지 그게 현장에서 진짜 고객한테 진짜 주목받고 편리하게 지금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쿠팡의 전체 그 본사에 있는 인적 자원들, 네. 그러니까 그 FC에 있는 직원분들 말고 본사에 있는 분들이 엔지니어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쿠팡도 그렇죠. 아예 그냥 아마존에서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왔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저는 딱 두 가지라 봐요. 첫 번째는 이 앱에 대한 개발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앱에 대한 어떤 편리성은 지금 대단히 높아져서 말씀하신 대로 결제를 이렇게 밀어서 결제하기로 그냥 다 돼버리니까 심지어 네. 자동으로 쿠페이 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동된 계좌에서 돈까지 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 굉장히 좀 편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고, 예컨대 다른 앱들은 또 비교하자면 그렇지 않은 앱들도 허다하거든요. 네, 결제 단계에서부터 막 이렇게 페이지 안 넘어가고 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제 그런 거에서는 비교적 상당히 그 어떤 인터페이스가 잘 구성이 된 걸로 저는 보여서 그런 어떤 편리성 역시도 좀 손에 꼽을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쿠팡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편하게 쓰고 있고요. 뭐 그거보다 더 앞서 보이는 거는 네이버 페이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국내에는. 그렇죠. 네이버 페이도 워낙에 그렇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부자에서 뭐 빼갖고. 알리바바, 네. 알리페이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뭐 알리바바가 알리페이 가지고 쇼핑몰을 아예 그냥 중국 시장에 점령했던 그렇죠. 것처럼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로 한 50만 개에 달하는 그 업체들을 다 묶어가지고 결제 용이성 그리고 또 포인트로 또 묶어가지고 생태계 만들었던 것처럼 쿠팡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쿠팡페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도 셀러가 3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30만 명의 셀러들을 묶고 그 셀러들이 거기서 묶어 나가는 그걸로 밖으로 빠져나가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 또 고객들은 또 그만큼 편리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쟁력 같아요. 네이버 같이 그런 식으로 금융이나 IT 쪽으로 차별화되어 있나 쿠팡처럼 물류 차별화되지 않나 물류 차별화 플러스 거기다가 금융까지 가져가려는 또 욕심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업체들이 둘 중에 하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때문에 사실은 쿠팡과 네이버가 거의 뭐 큰 축을 이루면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걔네는 저는 되게 앞으로 좀 일본 시장에서의 행보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그 네이버 페이가 그냥 일본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이 네이버 이거 핸드폰으로 페이가 딱 띡 되면 결제가 돼버려요. 네. 가능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싹 다 라인 씁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한국에 쓰듯이 거기는 메신저를 네이버 라인을 쓰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기는 라인페이. 한국인들은 네이버페이 가져가도 그걸 똑같이 결제가 돼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라인을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라인페이로 넘어가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소매 거래액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어이없게도 되게 높습니다. 걔네는 신용카드 별로 안 쓰고요. 아직도 안 쓰죠. 굉장히 아날로그 수준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 현금 쓰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라인페이를 싹 다 전환해서 흡수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맥락에서 지금 Z홀딩스죠. 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합작사 여기의 행보가 상당히 앞으로 흥미로울 것 같고 얘네가 나서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포트폴리오가 다 동남아에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랩, 고잭, 토코핏 이번에 합병했죠. 이제 고투로 합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과의 시너지까지도 어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저는 이제 네이버의 행보도 곁들여서 쿠팡과 함께 지켜봐야 된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공감하는데 저도 뭐 일본에서 30년을 생활한 사람으로서 항상 뭐 이제 라인에 대한 어떤 메신저가 너무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슈퍼마켓 가든 편의점 가더라도 아직까지도 현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카드가 그냥 선진국으로 보급이 됐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라인에다가 이제 글로벌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결제 신용카드와 똑같이 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에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에 콜라보 관련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동남아나 시장으로 가면 이제 마켓쉐어로 판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어떻게 보면 쿠팡이 좀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쿠팡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실제 팩트 기반으로 또 좀 이렇게 그
그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본 게 뭐가 있었냐면 네. 같이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잭돌딩스가 손정희와 이혜진의 합작입니다. 근데 쿠팡이 손정희 투자회사예요. 국내에서 네이버 쿠팡 같이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네이버를 이용할 때와 쿠팡을 이용할 때가 소비자한테는 다르기 때문에 네. 쿠팡에서 구매하는 아이템은 정해져 있고 네.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소 침체기로 가면서 이걸 흡수하면서 양사의 어떤 양강구도로 가는 그림인 거고 네. 얘네 두 회사의 관심은 애초에 지금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양사가 같이 가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특히 전 동남아라 보이고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인이라는 메신저는 꽤나 많이 씁니다. 물론 1위 메신저는 그 페이스북 마스앱이긴 한데 이 라인에다가 비저펀드 포트폴리오를 붙여서 쿠팡의 어떤 결제가 같이 붙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저는 해외에서 나올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그림이 국내에서는 아마 둘이 회사가 같이 한다고 하면은 독과점시에 걸릴 거예요. 근데 네. 해외는 상관없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양사의 어떤 합작 그런 그림도 어쩌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전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어디에요? 우리나라 쿠팡을 투자했잖아요. 네. 또 알리바바도 2000년 전에 그 투자해서 뭐 그냥 주식 상장할 때 240조 중에 80조를 가져갔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저는 옛날에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쿠팡 이 삼각관계를 한번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중국은 중국의 어떤 정치라든가 관련해 갖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요즘 그렇죠. 제재를 받아서 망가졌잖아요. 텐센트, 뭐 알리페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그 구조에서 이제 지분 구조도 이제 소프트뱅크도 상당히 사업을 재작년 돈 많이 벌고 작년에부터 올해부터 지금 투자 효과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요 상황이 삼각 구도에서 좀 이렇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 또 네이버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쿠팡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겹치면서 겹치지 않는 건 이제 소비자 선택할 것은 양쪽으로 다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하고요. 약간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네이버하고 그 쿠팡의 경쟁 구도를 몇 년 전부터 지켜보고 왔었는데, 초반에는 저는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가볍게 이길 줄 알았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는 쇼핑몰이라고 안 봤었는데, 잠재력은 엄청났었거든요. 거래액이 엄청났어요. 거래액이 뭐 쿠팡 거래액이 뭐 2배 이상 갔었으니까,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적인 쇼핑몰들은 다 무조건 압도적인 1등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온라인몰 쪽에 종사자가 있는 임원들 쪽에 물어보면은. 근데 지금 불과 한 4, 5년 만에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뭐 2019년도에 70만 평 하던 게 지금 뭐 110만 평 넘어갔죠. 내년도에는 뭐 한 150만, 160만까지는 간다 그러는데 결론은 거기서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물론 전국 권역에서 세력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6대 도시에서 그 정도의 물류 인프라 갖고 있는 데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배송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스마트 스토어가 더 싸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스마트 스토어가 싸고 거기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왜냐하면은 거기는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2%대잖아요. 낮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판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친환경이랄까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갖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ESG 만점이죠, 사실.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쇼핑몰이거든요. 즉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차이를 말한다면은 아마존은 제국을 만드는 거고 모든 걸 직매입하고 자기가 직접 다 관할하는 거고 알리바바는 직매입한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모두 다 자기 업체들을 모으고 하다못해 뭐 배송만 하더라도 3,000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 만드는 거지 그게 자회사로 인식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다 주장하는 게 없는데 그걸 알리페이로 묶었듯이 네이버가 보는 모델도 아마존이 아니라 알리바바의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이버 페이라든지 포인트로 그런 생태계를 묶어나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같다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물류 인프라는 너무나 막강했던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NFA라 그래서 네이버 푸드먼트 얼라이언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식품이다 그러면 홈플러스랑 연계하고 이마트랑 연계해서 뭐 배송 나가고 뭐 아니 생활용품이다 그러면은 뭐 대한통운하고 연계해가지고 풀품먼트 겠다 하기도 하고 또 위킵이라든지 뭐 마이창고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풀품먼트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거기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부터 소싱부터 해서 풀품먼트 업체, 배송업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단점은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상품 외에는 합배송이 안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한통운에 있는 그 몇천 평짜리 창고에 있는 거기에 있는 CJ라든지 GS 같은 LG생활건강 그런 상품들은 당일 배송, 일일 배송 되지만 내가 다른 걸 사게 되면은 또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뭐 물류센터도 짓겠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망설이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네이버는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저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에셋 라이트하다. 그러니까 걔네는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가져가는 어떤 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네가 뭐 직접 물류센터를 뭐 임대한다 내지는 짓는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도 없을 거라 보고 NFMT로 가는 거고, 근데 NFA가 과연 쿠팡의 배송 인프라만큼의 효율이 날 거냐? 저도 교수님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NFA라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물류 서비스 쿠팡처럼 되려면은 애초에 그냥 네이버가 다 해야 돼요. 걔네가 데이터 이원적이잖아요. 쿠팡은 시작부터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부터 해서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규격, 부피, 질량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없어. 네이버는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이 상품이 질량이 얼마, 부피가 얼마 이런 거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물류사한테는 있어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합친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이 나온다가 애초에 생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금연락에서 쿠팡의 배송 역량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에서는 저는 없다에 저는 손을 좀 드는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네이버라는 진짜 3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래액이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머스 업체와 물론 거래액이죠. 매출로 네네. 따진다면 7천억, 8천억 되지만 거래액으로는 여기서 약간 매출액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구매를 해가지고 상품이든 서비스든 제공하는 거를 매출이라고 그런다면은 거래액은 그냥 그 안에서 발생한 거 거래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뭐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백을 팔았을 때 이게 2천만 원짜리다. 그럼 롯데백화점 매출이 아니라 롯데백화점은 스스로 3% 60만 원만 롯데백화점 매출이고 나머지는 에르메스 코리아 매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매인 매출은 거의 없지만 스스로만으로 그걸 갖다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액은 그 쿠팡보다도 크지만 직매인 매출을 보면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추가적으로 뭐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NFA에서 최근에 보면 쓱닷컴하고 그러니까 즉 쓱닷컴 전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쓱닷컴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같은 또 연계가 돼서 지분을 몇천억씩 교환하기도 하고 대한통운하고도 몇천억, 2,500억 지분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쓱닷컴에 있는 저 전국에 있는 100몇십 개의 대형 할인점도 있죠. 그 다음에 몇천 개에 달하는 우리 이마트 24도 있고 에브리데이도 뭐 몇백 개의 매장이 있고 그럼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뭐 전국에 뭐 한 100여 개가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점들을 물류센터 거점으로 활용한다면은 전국에 물류 거점을 하더라도 뭐 1, 2만 개는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가 합쳐지면은 대박이다. 똑같은 얘기가 GS에서 나왔었어요. GS 리테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모회사를 썼던 뭐 이건 제 모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였는데 유통회사죠. 롯데쇼핑이라고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공동하게 아는 얘기니까요. 네, 롯데쇼핑만 네. 하더라도 백화점, 마트, 편의점, 슈퍼 거기다가 무슨 뭐 롯데 닷컴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롯데제과, 칠성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요. 그 당시에 물류센터가 제가 이제 물류부부장을 했을 때가 그 당시가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물류센터가 거의 한 500개가 넘어가고 물류차량이 5,000대가 넘었었어요. 대한통운급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보다도 매출이 훨씬 컸었어요. 온라인 매출이 각각의 온라인사 매출이 7조였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시장 1위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 쿠팡 매출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DNA가 다르거든요.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절대로 물류창고를 쓸 수가 없어요. 물류창고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점포 구조에 보면은 전체 매장의 90%가 이쪽 매장이고 10%만 후방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반대가 돼야 돼요. 적어도 후방이 50%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고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몇몇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었어요. 투자비 대비해서 도저히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네이버가 어떤 유통업체랑 조인을 하고 MOU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시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품을 수합하겠죠. 네. 뭐 지금 뭐 명품을 갖다가 뭐 스마트스토어 판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트렌디한 상품을 매장에서 판다거나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 그래서 지금 NFA가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은 뭐 그런 물리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한통운, 한진 뭐 아무리 엮어봤자
그것들을 하나의 물센터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고 그러면은 쿠팡에 있는 100여 개의 물류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고를 단 한 사람이 다 관할하고 직매입하듯이 돌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